안녕하세요. 활기찬 100세 시대를 응원하는 100세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종종 간과되는 요소, 바로 체온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체온이 뭐 그리 중요할까? 그냥 몸이 따뜻한 정도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몸의 기본적인 온도, 즉 체온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인 면역력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건강 지표입니다. 실제로 체온이 단 1도만 변화해도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무려 30%에서 50%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마치 건물의 기초 공사가 튼튼해야 건물이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의 건강 역시 적정 체온 유지가 그 기초가 되는 셈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신체 기능이 서서히 변화하고 노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몸의 체온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체온 저하는 단순히 몸이 차갑게 느껴지는 것을 넘어 면역력 저하를 야기하여 각종 감염 질환에 취약하게 만들고 소화 기능 저하, 만성적인 피로감, 심지어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의 회복 속도까지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절 통증을 악화시키거나 전반적인 활력을 떨어뜨려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우리 몸의 체온이 그토록 중요한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고 더운 여름철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속이 냉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체온이 낮아졌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건강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체온을 자연스럽게 올려주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법,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 습관까지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위한 모든 것을 차근차근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해 주세요. 1장 체온이 면역력을 결정한다. 건강한 성인의 이상적인 평균 체온은 일반적으로 약 36.5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미묘한 온도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기관이 최적의 상태로 기능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소중한 체온이 단 1도만 떨어진다면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체온이 1도만 하락해도 우리 몸의 방어군이라 할 수 있는 백혈구의 활동력이 무려 30%에서 40%까지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백혈구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체온이 낮아지면 이들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제대로 된 방어 작전을 펼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체온이 1도 상승했을 경우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이 최대 5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이 외부의 위협에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에는 몸이 움츠러들고 활동성이 떨어지는 반면 따뜻한 봄에는 몸이 활짝 펴지고 활동량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 역시 적정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며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우리 몸을 굳건히 지켜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기초 대사량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을 의미하는데 이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면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열의 양도 줄어들어 체온이 낮아지기 쉽습니다. 또한 근육량 감소 역시 체온 저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열을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체온 유지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온 저하는 곧바로 시니어의 면역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단순한 감기에 걸려도 회복이 더뎌지고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체온 저하가 장기화되면 만성 염증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서는 적정 체온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장 여름인데 왜 체온이 낮아질까요? 무더운 여름철
밖은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속이 냉하다고 느끼거나 찬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배탈이 자주 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겉으로는 더운데 속은 차갑다니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주변의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생활 습관들이 여름철 체온 저하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에어컨, 선풍기, 냉풍기기와 같은 냉방기기의 과도한 사용입니다.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실내 온도를 지나치게 낮추거나 직접적으로 찬 바람을 쐬게 되면 우리 몸은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지고 체온 조절 기능에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실내외 온도차가 심할 경우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오히려 몸속 깊은 곳의 체온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냉면, 아이스크림과 같은 차가운 음식의 다량 섭취입니다. 더운 날씨에 시원한 음식을 찾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나치게 차가운 음식들은 우리 몸의 소화기관 온도를 급격하게 낮추고 소화효소의 활성도를 저하시켜 소화불량,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가운 음식은 우리 몸이 다시 정상 체온으로 되돌리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들어 오히려 피로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땀 배출로 인한 체내 수분 손실과 그로 인한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더운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충분한 수분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혈액은 우리 몸 곳곳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므로 혈액순환이 저하되면 말초 부위부터 체온이 낮아지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온도차로 인한 자율신경계 불균형을 들 수 있습니다. 뜨거운 외부와 에어컨이 쌩쌩 나오는 실내를 반복적으로 드나들게 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급격한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균형을 잃게 됩니다. 자율신경계는 체온 조절, 혈액순환 등 우리 몸의 기본적인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므로 균형이 깨지면 체온 조절 능력 또한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름철에는 겉으로는 덥고 땀이 흐르지만 우리 몸 내부 장기와 근육의 체온은 오히려 떨어져 속은 냉하고 피로감은 증가하며 결과적으로 면역력까지 급감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체온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여름철 체온 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3장 체온 저하의 주요 증상. 그렇다면 우리 몸의 체온이 실제로 낮아졌을 때 우리는 어떤 신호들을 감지하게 될까요? 체온 저하는 단순히 몸이 차갑게 느껴지는 것 외에도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체온 저하의 주요 증상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는 만성 피로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늘 피곤함이 가시지 않으며 쉽게 활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지속된다면 체온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체온이 낮아지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에너지 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이는 곧 만성적인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 또한 체온 저하의 주요 증상입니다. 우리 몸의 소화효소는 적정 온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는데 체온이 낮아지면 위장 기능이 저하되어 음식물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식욕 감소, 속 더부룩함,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손발 냉증을 느끼거나 잠자리에 들 때 양말을 신어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면 이는 명백한 체온 저하 신호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따뜻한 혈액이 손발 끝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냉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주 아프다고 느끼는 것도 체온 저하와 관련이 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온이 낮아지면 면역력이 약해져 감기, 요로 감염, 장염 등 각종 감염성 질환에 쉽게 노출되고 한 번 걸리면 회복도 더디게 됩니다. 놀랍게도 우울감과 무기력함 또한 체온 저하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뇌의 온도가 낮아지면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에도 영향을 미쳐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쉽게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절통, 두통,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 등 다양한 증상들이 체온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체온 저하는 생각보다 광범위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체온이 낮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러한 증상들을 단순히 노화 현상이나 체력 저하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면 무심코 넘기지 마시고 자신의 평소 체온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장 체온을 올리는 음식과 식습관. 다행히도 우리는 식습관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체온을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열의 양과 혈액순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체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과 식습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체온 상승에 도움이 되는 추천식품. 생강, 계피, 마늘, 이 세 가지 향신료는 매운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차로 마시거나 요리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된장, 미역, 다시마 해조류와 발효식품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닭고기, 콩류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생성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기초대사량을 높여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따뜻한 국물 요리, 미지근한 물 따뜻한 음식과 물은 우리 몸 내부의 온도를 직접적으로 올려주고 소화 기능을 활발하게 하여 에너지 생산을 돕습니다. 생강차, 유자차, 계피차 겨울에만 마시는 차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따뜻한 차들은 여름철 냉방으로 인해 차가워진 속을 따뜻하게 데우는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체온을 낮추거나 소화에 부담을 주는 피해야 할 음식, 차가운 음료, 아이스크림, 냉면 이와 같은 찬 음식들은 우리 몸의 내부 온도를 급격하게 낮추고 소화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찬 성질의 과일 수박, 참외, 바나나 등 찬 성질을 가진 과일은 과다 섭취 시 몸을 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로 인한 과도한 저열량 식단,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은 기초 대사량을 낮춰 오히려 체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선택할 때 단순히 맛이나 칼로리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이 내 속을 따뜻하게 해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위주로 섭취하고 차가운 음식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체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오장 생활 속 체온 올리기 루틴. 식습관 조절 외에도 일상생활 속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체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활 속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체온 올리기 루틴을 소개합니다. 아침 햇빛 쬐기. 아침에 일어나 10분에서 15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촉진하여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숙면은 체온 리듬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을 겸하면 더욱 좋습니다. 족욕이나 반신욕.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 정도 따뜻한 물에 족욕이나 반신욕을 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크게 개선하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어 숙면을 유도합니다. 특히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족욕은 전신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근력 운동. 근육은 우리 몸에서 열을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 1kg이 증가하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체온 유지 능력이 향상됩니다. 헬스장 방문이 어렵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 스쿼트,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 기기 현명하게 조절. 여름철 냉방은 필수적이지만 에어컨 설정 온도를 실내외 온도 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26도에서 28도 정도로 유지하고 찬 바람을 직접적으로 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긴 소매 옷이나 담요를 활용하여 체온 변화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복부 및 허리 보온. 배와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 부위로 이곳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소화 기능 활성화와 내장 온도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얇은 네일을 입거나
따뜻한 찜질팩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 자주 마시기. 차가운 물 대신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자주 소량씩 마시는 습관은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매일 하는 사소한 생활 습관들이 꾸준히 이어지면 우리 몸의 체온을 자연스럽게 높이고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체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우리 건강의 바로미터와 같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시니어에게 있어 적정 체온 관리는 곧 면역력 관리이며 활기차고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체온의 중요성, 체온 저하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체온을 올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지만 꾸준한 노력이 감기 없는 건강한 겨울, 통증 없는 편안한 관절, 그리고 활력 넘치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좋은 습관이 될 것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저희 100세 생활 습관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